shortly. 컨퍼런스 페이퍼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 연구원님이 피드백을 깜찍처럼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게 많지 하다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꼼꼼하면서 작은 것까지 다 체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평소에 연구원님이 제 사수 자리로 가서 초콜릿을 맨날 훔쳐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 거랑 해서 이렇게 초콜릿으로 보답을 하려고 사왔습니다. 여기가 제 간식함이거든요. 이건 점심 먹으러 갈 때 두고 가는 에코백이고 홍삼이랑 껌인데 여기에 초콜릿까지 이렇게 넣어놓으려고요. 홍삼 먹어야지. 아무도 출근을 안 했어요. 혼자 있는 연구실은 너무 좋군요. 센텐스. 벌써 해가 졌어요. 힘들다. 그래서 엘베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학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여기 태우 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당황했어. 왈츠네? 왈츠 파티네? 왈츠 배워야 되나? 저는 지금 출근을 하려다가 이제 가계부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예전부터 쓰던 가계부 양식이라서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한화랑 유로가 있는 게 큰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날짜, 제가 며칠에 소비를 했고 어떤 품목인지, 뭐 식비인지 아니면 교통비 등인지를 적어주고, 그리고 방법도 제가 이제 카드 지출인지 현금 지출인지로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 사용처는 제가 지출을 어떤 가게에서 했는지 아니면 식당에서 했는지 등등을 적어주고 있고, 비국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칸이에요. 저는 식비를 한 350유로 정도 잡고 있고, 매월 사용되는 교통비는 없어서 제로, 그리고 생활비와 기타 품목은 100유로인데 지금 월급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항상 초과 사용을 하고 있는 실태예요. 집세가 아무래도 고정비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출력이나 휴대폰 요금들이 생활 품목에서 더 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제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한국 계좌는 얼마가 있는지 등등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들 목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친구한테 추천을 받은 제가 전혀 몰랐던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제가 도이체방크를 3년 이상 쓰면서 이 기능을 전혀 몰랐어요. 이 기능을 소개를 받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나 가격을 왜 썼지? 라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이제 유럽 은행 계좌 앱의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에아스테방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은 잘 모르겠지만 에아스테방크는 독일 슈퍼카세랑 같은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슈퍼카세에도 동일한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앱에 들어가면은
하단부에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눌러주면 이렇게 제가 사용했던 내역이 모두 뜹니다. 아인갱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10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내역이 없는데, 아우스갱어 같은 경우에는 식비로 130유로 정도 나고, 호비, 드라이차이트로 48유로 정도 나가는데 이게 뭘까요? 헬스장하고 기타 다른 내역이 하나가 같이 떠 있고, 그리고 Kommunikation und Medien에서 20유로 정도 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통신사 아인스에서 20유로가 나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모두 볼 수 있더라고요. 왜 이 기능을 미리 몰랐을까 하면서 제가 앱을 참 대충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능은 도이치방크에도 동일하게 있는 기능이고, N26은 인사이츠라는 항목으로 같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식비 같은 지출 비용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아끼고 아껴뒀던 제 독일 초기 정착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뒤셀도르프에 초기에 정착을 했다 보니까 집세 같은 부분이 뒤셀도르프 기준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독일에 정착을 해야 되는 정착비가 있죠. 이 부분은 꽤 많아요. 집세 카테고리가 있고, 어학 카테고리가 있고, 계좌, 교통, 식비, 생활비, 기타가 있어요. 우선 집세에는 보증금과 월세, TV 수수료가 포함이 되는데, 독일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전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월세에서 지내게 되죠. 월세의 3배 정도를 보증금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에 대한 큰 부담이 없다는 거. 그리고 독일은 매월 최대F의 방송 수신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한국과 다른 게, 한국은 TV가 없으면은 방송 수신료를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무조건. 그 다음으로 이제 어학원에 등록했던 비용이 있고, 계좌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계좌 개설비가 있고 계좌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어학생이었다 보니까 계좌 유지비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지불을 해보지 않았고, 계좌 개설비도 내역상으로는 제가 지출을 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교통은 당시에 첫 달에는 제가 어떻게 다닐지 몰라서 70유로짜리 티켓을 샀고, 2개월 차 때부터는 1년짜리 티켓을 구입을 해서 이제 매월 55.8유로를 지불하는 티켓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매월 250유로 정도, 생활비는 100유로, 그리고 기타 비상금으로 20유로 정도 잡아서 매월 제 계좌에서 나갔던 돈이 1406.67유로 해서 그 당시에 한화로는 182만8,668.83원이 나갔네요. 그 생활비를 독일 계좌로 받을 때 꽤 수수료가 컸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국민은행으로 이체를 하다가 카카오뱅크가 수수료가 5,000원이라길래 카카오뱅크를 이용을 하다가, 졸업을 하고 알게 된 게 모이는 학생 인증을 하면 무료인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지금까지 모인 사용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인을 추천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사용하는 카톡 단톡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도 종종 이제 한화에서 유로로 송금할 때 뭐를 사용하냐라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모인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인이 뭐지? 하고 처음 모인을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학생 인증을 하면 무료인 거예요. 카톡방에서 모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도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학생 인증하면은 수수료 무료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럼 내 가계부 얘기랑 엮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겠다 라는 계기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단톡방들에서 모인에 대한 추천과 장점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만족도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슈페아콘토 증명이 없고 재정 증명도 훨씬 간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생활하는 동안에 가지고 왔던
유로가 모두 떨어지면은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돈이 모두 떨어지면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매번 이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수수료만 해도 정말 얼마예요. 그런데 모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학원생도 인증을 하면 수수료가 무료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박사생이기는 하지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정말 크게 줄었지만 모인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모인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너무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유용하고 왜 이게 더 저렴하지? 라고 궁금했던 부분을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에서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모이는 수수료가 저렴하지? 잖아요. 기존 해외 송금은 중간에 떼어 먹히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모이는 최대 90%까지 이를 절감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전산료나 중개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가 아예 제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은행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 이체 속도가 정말 느려요. 솔직히 오스트리아에서 에어스테 방크끼리는 바로 이체가 되는데 다른 은행이 끼면 아니면 독일에서 도이체방크끼리도 한 하루는 그냥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모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송금하면 빠르면 오후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메리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송금 과정도 앱이나 웹에서 바로 어떤 과정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카톡으로도 알람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믿음직한 거를 알 수 있죠. 제가 도이체방크를 사용을 하고 도이체방크를 사용하는 친구한테 이체를 할 때도 한 이틀 걸려요. 그러면 친구한테 나 이체했어? 라고 제 화면 캡처를 찍어서 이제 친구한테 보내주고 한 이틀 뒤에 친구가 나 받았어 라고 대답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 돈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이제 덜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독일 초기 정착금을 제가 원래 사용했던 다른 은행과 모인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월 1,406유로를 사용을 했으니까 대략 1,400유로를 제 한국 계좌에서 독일 계좌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 해외 송금 너무 오랜만에 해봐요. 제가 이제 5월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일하면서 항상 월급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돈을 보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돈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로 송금을 할 경우에 이렇게 빠른 해외 송금과 해외 계좌 송금이 있어요. 저렴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외 계좌 송금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400유로를 한국에서 오스트리아로 보낼 경우에 하나로는 195만 9,118원이 나가게 되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환율에서 50% 우대가 들어가서 1,399.37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은 총 예상 비용이 196만 4,118원이 나가게 됩니다. 모인에서 제가 저한테 이제 송금을 보낸다 하면은 받는 금액을 오스트리아로 해주고 1,400유로 했을 경우에 하나로 196만 190원이 나가고 송금 수수료는 0원이 붙고 모인 환율은 1유로당 1,414원이 붙어서 은행 대비 83,434원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은행 대비 환율이 14원 정도 저렴하고 은행은 송금 수수료가 만원이지만 모이는 0원, 전신료가 은행은 8,000원이지만 모이는 0원, 중개수취 은행 수수료가 은행은 46,670원이지만 모이는 0원. 그래서 실제 받는 돈이 모인으로 이체를 하면은 1,400유로로 하나로는 196만 190원이 나가고 은행에서 보내게 되면은 제1금융 은행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은행에서 이제 이체를 한다면 제가 실제로 받는 돈은 유로로 1340 유로 41센트이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돈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용을 했던 카카오톡과 모인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화로 지출된 금액이 카카오톡에서는 196만 4천 원 정도이고 모인에서는 196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모인이 카카오톡보다 4천 원 정도 더 저렴한 거를 알 수 있네요. 저는 4천 원을 얼마나 버린 거죠, 그럼? 너무 아까운데? 이렇게 오늘은 모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제가 학생 때 모인을 알았으면 다른 은행들보다 더 잘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 영상은 대부분 이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혹은 유학 초기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